최근 뉴스 보면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지. 트럼프 관세 정책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또 무역법 301조로 관세를 다시 추진한다 이런 얘기 말이야.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헷갈리는 질문이 하나 있어. 아니 그럼 관세 정책이 막힌 거 아니야? 관세 전쟁 끝난 거 아닌가? 그런데 상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어. 관세 정책이 끝난 게 아니라 방식만 바뀌고 다시 돌아오는 흐름일 가능성이 있거든.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트럼프가 왜 관세를 그렇게 밀어붙였는지부터 봐야 해. 트럼프 경제 정책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야.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는 미국 경제를 보면서 한 가지 숫자에 굉장히 집착했어. 바로 무역 적자야. 2024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무역 적자는 약 7,800억 달러 정도야. 우리 돈으로 보면 대략 1,000조 원 수준이야. 상상이 잘 안 되는 규모지. 트럼프는 이 숫자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 미국이 세계 무역에서 계속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니야?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이야.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미국 시장에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어간다고 본 거지. 예를 들면 중국, 독일, 일본, 한국 같은 나라들이야. 이 나라들은 미국에 물건을 많이 팔고 흑자를 내고 있거든. 그래서 트럼프는 이렇게 판단했어.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미국 제조업은 계속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꺼낸 카드가 바로 관세야. 관세는 사실 굉장히 단순한 도구야.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세금을 붙이는 거지. 예를 들어보자. 중국에서 만든 제품이 100달러에 미국으로 들어온다고 해보자. 여기에 관세 25%를 붙이면 미국에 들어올 때 가격이 125달러가 돼. 그러면 소비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거 너무 비싼데? 차라리 미국 제품 사야겠다. 이게 바로 보호무역이야. 그래서 트럼프는 실제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관세를 올렸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중국이야. 미국은 중국 제품 약 3,7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했어. 이게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이야. 3,700억 달러가 어느 정도냐면 한국 GDP의 약 20% 수준이야. 그만큼 엄청난 규모였던 거지. 철강에도 관세를 붙였어. 철강 제품에는 25% 관세, 알루미늄에는 10% 관세가 붙었어. 이 정책 하나 때문에 전 세계 산업이 꽤 크게 흔들렸어. 특히 자동차, 전자, 반도체 같은 산업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지.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겨. 대통령이 관세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관세는 사실 세금이거든. 그래서 미국 헌법에서는 세금을 정하는 권한을 의회해줬어. 그래서 대통령이 쉽게 바꿀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트럼프는 다른 법을 하나 사용했어. 바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야. 이름이 좀 어렵지? 쉽게 말하면 국가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이 경제 조치를 할 수 있게 만든 법이야. 원래는 이런 상황에서 쓰는 거야. 전쟁, 테러, 국가 안보 위기 같은 상황 말이야. 그런데 트럼프는 여기에 새로운 해석을 붙였어.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 상황이다. 그래서 이 법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 정책을 추진했어.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하나 터져. 미국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건 거야. 왜냐하면 관세는 미국 기업에게도 부담이 되거든. 예를 하나 들어보자. 미국의 한 장난감 회사가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한다고 해보자. 관세가 25% 붙으면 그 회사의 비용이 갑자기 25% 올라가.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지.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 이렇게 주장했어. 대통령이 관세를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은 법원까지 올라갔고 대법원까지 가게 됐어. 그리고 법원의 판단은 꽤 명확했어. 대통령이 사용한 법으로는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는 거야. 즉 트럼프 관세 정책 중 일부는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온 거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생각했어. 그럼 관세 정책 끝난 거 아니야? 그런데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트럼프는 여기서 다른 카드를 꺼내. 바로 무역법 301조야.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무역법이야. 조금 쉽게 설명해보자. 어떤 나라가 미국 기업에게 불리한 정책을 만든다고 해보자. 예를 들면 미국 기업에게만 규제를 더한다거나 기술을 강제로 이전하게 한다거나 정부가 특정 기업에게 보조금을 준다거나 이런 상황 말이야. 이런 일이 생기면 미국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이건 공정한 무역이 아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먼저 조사를 시작해. 그리고 조사 결과 정말 불공정 무역이라고 판단되면 미국은 상대 국가에게 요구를 해. 이 정책을 바꿔라. 그런데 상대 국가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 미국이 할 수 있는 조치가 바로 관세야. 구조를 정리하면 이렇게 돼. 불공정 무역 의심, 조사, 협상 요구, 해결 안 되면 관세. 이게 바로 301조의 구조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 301조는 처음부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이야. 그래서 트럼프가 처음 사용했던 법과는 구조가 완전히 달라. 예전에 사용했던 법은 비상 상황에서 경제 조치를 하는 법이었지만 301조는 애초에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거든. 그래서 법적으로도 훨씬 안정적인 구조야. 이 법이 가장 크게 사용된 사례가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이야. 2018년 미국은 중국이 기술 이전을 강요하고 지식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어. 그래서 301조 조사를 시작했고 결국 약 3,700억 달러 규모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어.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 트럼프가 시작한 이 관세는 지금도 대부분 유지되고 있어. 민주당 정부도 이 관세를 거의 그대로 유지했거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관세 정책이 더 이상 트럼프 개인의 정책이 아니라 미국 전체의 전략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트럼프가 다시 301조를 꺼낸 것도 사실 새로운 전략이라기보다 기존 무기를 다시 꺼낸 것에 가까워. 그리고 실제로 미국은 최근 301조 조사를 다시 시작했어. 조사 대상 국가는 16개국이야.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하나 생겨. 이 조사 대상에 한국도 포함된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 뉴스를 보고 꽤 놀랐어. 한국은 미국과 무역 분쟁이 있는 나라가 아니거든. 오히려 군사 동맹이고 경제 동맹이고 FTA까지 있는 나라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 한국이 뭘 잘못한 거지? 그런데 이 사건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여. 이번 조사의 핵심은 사실 국가가 아니야. 공급망이야. 지금 세계 제조업 구조는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돼 있어. 예를 들어 아이폰을 보면 칩은 미국, 디스플레이는 한국, 배터리는 중국, 조립은 중국 이런 식으로 여러 나라가 나눠서 만들거든. 이걸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해. 그런데 미국은 지금 이 공급망 구조를 바꾸려고 하고 있어. 특히 중국 공급망을 줄이려는 전략을 쓰고 있어. 이걸 디커플링이라고 해. 중국 경제와 미국 경제를 분리하려는 전략이지. 그런데 중국을 완전히 빼버리면 문제가 하나 생겨. 누가 대신 생산하지? 그래서 미국이 찾는 나라가 있어. 한국, 일본, 대만 같은 나라들이야. 기술력이 높고 미국과 정치적으로도 가까운 나라들이지.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 나라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 이걸 프렌드 쇼어링이라고 불러. 친한 나라끼리 공급망을 만들자는 전략이야.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굉장히 큰 투자를 하고 있어. 예를 들어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에 약 7조 원 규모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어.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약 23조 원 규모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야. SK는 미국 배터리 공장에 약 10조 원 이상 투자했어. 이건 단순한 해외 투자가 아니라 공급망 이동이야. 그래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관세 뉴스가 아닐 수도 있어. 세계 제조업 구조가 천천히 재편되는 과정일 가능성이 커. 투자 관점에서도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 앞으로 산업 경쟁력의 기준이 조금 바뀔 수 있다는 거야. 예전에는 이런 질문이 중요했어. 누가 더 싸게 만들 수 있나? 그래서 중국이 강했지.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질문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 어느 공급망에 속해 있나? 미국 공급망이냐, 중국 공급망이냐? 그래서 앞으로 유리한 산업은 미국 공급망에 들어가는 산업일 가능성이 높아. 대표적으로 반도체, 배터리, 방산, 원전 같은 산업이야. 이 산업들은 미국과 협력이 계속 강화되고 있어. 그래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관세 뉴스가 아니라 세계 산업 구조가 바뀌는 신호일 수도 있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